그러면 교수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목을 다쳤다고 얘기할 때 직접 눌러봐서 그 통증을 확인한다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요? 팔꿈치를 여기 테이블에 놓으시고요. 네. 이제 저는 이제 이쪽을 봅니다. 이제 여기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의 건강 동반자, 함께 소중한 우리 함소우의 이정문입니다. 오늘은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은평성모병원 정형외과 이주엽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손목 통증 전반에 대해서 그 원인과 또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손목 통증 어떤 경우에 오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손목 통증의 원인에는 매우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척측, 즉 이제 새끼손가락 쪽에 가장 흔하게는 삼각섬유연골의 손상과 척골 충돌 증후군, 그리고 월상 삼각인대의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 척수근 신근의 염증 및 불안정성, 특히 척골신경의 어떤 압박성 신경병증 등 매우 다양한 원인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도 손목, 이렇게 작은 손목 하나에 그렇게 다양한 질환들이 올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삼각섬유연골, 이 부분은 손목에서 어떤 부위일까요? 네, 삼각섬유연골은 손목의 척측에 척수근 신근과 척수근 굴근 사이에 온폭 들어간 자리가 있는데 이쪽에 있는 인대를 삼각섬유연골이라고 합니다. 즉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수근골과 척골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는 그 충격 완충제로서의 역할과 함께 원위 요척 관절, 즉 그 요골과 척골 사이에 움직이는, 우리가 전환을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그 동작 사이가 일어나는 원위 요척 관절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교수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목을 다쳤다고 얘기할 때 이 삼각섬유연골이 다쳤다라고 말하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각섬유연골은 손을 짚고 넘어질 때나 특히 이제 어떤 물건을 돌릴 때 가장 처음으로 손상되는 그런 인대 구조가 되겠습니다. 주로 통증이 나타나면 내가 뭔가 다쳤구나라고 인식하기 마련인데, 그렇다면 이 진단이 좀 까다롭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이 손목 통증이 있는 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진단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삼각섬유연골 손상이나 척골 충돌 증후군은 동적인 그런 증상을 유발하는 그런 동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방사선상이나 이런 것으로서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압통, 즉 엄지손가락으로 어떤 부위를 눌렀을 때 통증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또 어떤 분들은 1차 병원에서 이제 주사 치료를 많이 시행하다 보면 그런 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 공명 영상도 역시 삼각섬유연골의 그 진단에는 도움이 되지만 정적인 상태를 촬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위 요척 관절의 불안정성이 동반되는 동적인 삼각섬유연골 손상에서는 좀 진단이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직접 눌러봐서 그 통증을 확인한다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요? 네, 한번 해볼까요? 네네. 네, 그럼 팔꿈치를 여기 테이블에 놓으시고요. 네. 이제 저는 이제 이쪽을 봅니다. 이제 여기 이 부분을 눌렀을 때 통증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포베알 사인 양성이라고 해서 삼각섬유연골 손상이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원위 요척 관절의 불안정성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요골과 수근골을 잡은 상태에서 척골을 앞뒤로 이렇게 흔들어 봄으로써 불안정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소리가 나거나 환자분이 통증을 느낀다면 양성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근골격계 손상이 그렇겠지만 손상 정도에 따라서 치료법도 달라지기 마련이겠죠? 네, 삼각섬유연골 손상이 있을 경우에 초기에는 약 3, 4개월 정도의 보존적 치료를 통하여 자연 치유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는 약물 치료라든지 다양한 종류의 주사 치료, 그리고 보조기 등을 사용하여 손목의 추가적인 손상을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통증을 완화시키도록 하는데요. 그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술적 치료에는 최근에 이제 관절경을 이용한 최소 침습적인 수술이 크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크게 각광받고 있는 최소 침습 수술법. 네. 제가 듣기로는 교수님께서 이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하시다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방법인가요? 관절경 수술은 사실은 수십 년 전부터 도입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삼각섬유연골 봉합술에 이제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약 한 10여 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목에 손등 쪽에 약 5mm 정도의 구멍을 포탈이라고 하는데요. 구멍을 네다섯 군데 뚫어가지고 작은 그 카메라를 이용해서 관절 상태를 확인하고 삼각섬유연골에다가 직접 봉합을 해서 최소 절개로 이용하기 때문에 빠른 회복과 좋은 결과를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환자마다는 다 다르겠습니다만 그 수술 경과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기능적으로는 환자들이 수술 전 그 정상 상태의 최소한 80% 이상의 기능을 얻을 수 있도록 목표로 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은 약 5도에서 10도 정도의 관절 운동 제한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즉 수술한 지 하루에서 이틀 뒤부터 보다 적극적인 재활 치료를 시작하여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인 삼각섬유연골 봉합 부위의 재파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다 강한 방법을 통하여 삼각섬유연골을 봉합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재활이 운동 능력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 방법에 대해서 조언 좀 해주실까요? 수술 초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종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통증이 좀 있으시더라도 손을 심장보다 높이 이렇게 들고 다니도록 이렇게 항상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정도의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 운동이 이루어지도록 한 후에 퇴원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 후에 수술 후 약 한 2달 내로는 완전한 관절 운동을 회복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삼각섬유연골이 손상됐을 때 이 척골 충돌 증후군까지 동반될 수 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곳은 또 어떤 곳인지 궁금합니다. 네, 척골 충돌 증후군이라는 것은 삼각섬유연골 손상에서 그 충격 흡수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각섬유연골 손상이 만성화되었을 경우에는 척골두가 위로 튀어나오면서 월상골과 삼각골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그거에 의해서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증후군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젊은 환자들 사이에서도 삼각섬유연골 손상과 더불어 급성의 그 척골 충돌 증후군이 함께 동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치료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척골 충돌 증후군은 이 척골두가 수근고리에 닿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손 짚는 동작을 이렇게 재현해 본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압력을 넣으면서 이렇게 척축으로 손목을 넣었을 때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다면 이쪽이 척골 충돌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척골 충돌 증후군도 수술적 치료를 기대할 수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척골 충돌 증후군도 일정 기간의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척골두와 수근골 사이의 간격을 넓혀서 닿지 않게 하는 것인데요. 가장 흔한 수술이 척골 단축술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교과서적으로는 척골 단축술은 골 간단부, 즉 그 전완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그 골 간단부 단축술은 관절경 그 수술 이후에 약 3cm 정도의 추가적인 절개선만으로 척골 단축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평소에 나는 손목 통증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생활 습관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손목 통증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이제 사무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타이핑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우스를 할 때도 통증이 많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쪽은 이제 두상골이라고 하는데요. 마우스 베개를 한번 해본다든지 그다음에는 이제 무거운 걸 들지 않고 손을 짚는 일들을 가급적이면 자제하면서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얼음찜질과 함께 보조기를 좀 차고 아주 심할 경우에는 외래를 방문하셔야 되겠죠. 오늘 손목 통증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